좀 책도 좀 읽고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황제내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끄고. 자, 여러분, 이 파트는 황제내경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이 부분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내경의 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양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 실력이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총명함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오행 중에 어떤 위에 속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긴장을 상당히 잘합니다. 긴장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병리도 보면 생각이 잘 막혀요. 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막히기도 하고 확실히 금기운이 많습니다. 저는 피부도 좀 흰 편이고 지금은 많이 누렇게 됐는데요. 때도 꼈는데 젊을 때는 뽀얀 어떤 피부를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면에 또 약간 개구장이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좀 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봄의 기운이 이제 봄과 여름의 기운이 가을 기운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봄 기운을 내려고 합니다. 또 제 내면에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금 기운은 좀 체력이 약합니다. 왜요? 가을이 금방 겨울이 되잖아요. 길게 안 갑니다. 거기에 자꾸 움직이면 소모가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소모가 많다 보니까 금방 과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금 기운이 좀 많은 사람이고 확실히 그래도 말소리에 보면 이 장난기라든지 이런 좀 살랑살랑하는 기운도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떤 그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친구, 동료분들 중에 한의사들 중에 이 처방을 내거나 공부하는데 자신이 없다 하면 뭐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이제 구독 누르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천명즉 일원이니 불명은 사회의 공규라. 지난 시간에 이거를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염담 허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이제 기존의 그 왕빙주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해석은 천명즉 일월 불명이니 이렇게 끊었습니다. 하늘이 밝으니 해와 달이 밝지 않다. 더 밝은 것이 있으니 해와 달이 죽어버렸다. 그럼 해와 달은 빛이 안 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더 밝은 게 있어. 그래서 사기가 공기로 들어와서 해친다. 그렇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 몸 인체에서 뭐 꼭 부양론을 떠나가지고요. 표에 있는 위기가 활동하고 있는데 위기가 줄어들어야 사기가 들어오잖아요. 겉으로. 그런데 이 천명이 밝아졌는데 헌해졌는데 왜 들어와요? 천명 가면 어디 있고 1월은 우리 몸이 어디 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명즉 일원이니 하늘이 밝은 것은 하늘은 청정광명합니다. 여기서 천기는 청정광명하다고 할 때 광명을 밝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환한 눈이 부시게 노래 못하는데 자
이렇게 밝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우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까마득합니다. 시커멓고. 근데 우리가 흑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자에는 검을 현자라 썼습니다. 검을 흑자, 아니, 검을 흑이죠. 검을 흑자를 쓴 게 아니고 검을 현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동굴을 보는 것처럼 까만데 막힌 게 아니고 동굴을 보면 뻥 뚫려 있는 거. 우주를 보는 것 같은 그 느낌. 막히면 빛은 없는데 막히지 않고 확 뚫려 있는 거를 천기는 청정광명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무의당 선생님이 해석하신 건데,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수련을 해보고 우리 본 마음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고 우리 이제 훌륭한 성각자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이 본 마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도 없고 깨끗하다. 깨끗하다의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늘이 그런 거고, 이제 하늘이 이제 비로소 어떤 밝음이 드러나는 거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니까 비로소 어둠에서 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이 비로소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 몸이 양기가 비로소 굳건해졌으니 손끝, 발끝 끝까지 양기가 가니 외부의 사기가 못 들어온다. 이게 병리적으로 해석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석곡은 심장이 심불청정적 사회에 공규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꼭 마음의 어떤 그 근본뿐만 아니고 내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잘 활동하는 거, 그러려면 염담허무밖에 없다는 거죠. 염담허무, 편안하고 담담하고 텅 비우고 없애는 그 염담허무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리가 석곡은 요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내경의 뜻이 일맥상통하는 여기 핵심이 여기 있다. 즉 양기가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양기가 굳건해야 천명돼야 되고 1월이 밝아야만 사회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양기 강색이다. 양기가 굳세고 빽빽하다. 폐색이 아니고 강색이다. 그래야 지기가 모명이다. 우리 몸에서는 우리 대자연에서는 햇볕을 받아서 땅의 대지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작물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인체는 양기를 받아서 이 양기의 이 열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이 조직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 양기가 간다는 거는 피가 간다는 거거든요. 즉 양이 간다는 거는 음이 영양분이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내경에서 말하는 양기의 본 뜻입니다. 열기를 가면 제가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열기가 있고 활동이 잘하는 피, 그게 양기입니다. 내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양기, 부양론에서 말하는 양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밀내고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활동이 잘하고 뜨거운 피,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피, 그게 이제 양기입니다. 그래서 양기 강색이야말로 우리 온몸의 양기가, 피가 구석구석에 한 오차도 없이 꽉 채워가지고 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직체도 양기가 꽉 차야 된다. 피를 보내는 거는 우리 약으로 따진다면 음혈을 보충하는 당귀천금과 함께 구기자 육종령이겠지만 그 피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게 건강육계 부자라는 거예요. 네, 건강육, 그런 것들이 조합이 잘 되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만 쓰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죠. 양기강색 청정광명이라든지 양기강색에 대해서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저도 뭐 그거를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제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시를 좀 읽어서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죠. 한산 스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오심사추월이라. 내 마음은 가을 달과 같고, 가을이 깨끗한 하늘에 선선한 이 바람에 깨끗한 달이 저 하늘 위에 다 떠 있습니다. 환한 달이 지금처럼 이런 시절이 아니죠. 네온사인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산에 달만 하나 턱그러니 떠 있으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환합니다. 보름달 떴을 때 시골에 한번 가보면 환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 좀 어둑어둑한 이 세상에 내 마음이 환해져 있는 그것이 추월입니다. 추월. 누가 이거 참 호로 쓰시면 참 좋겠네. 추월. 누가 추월할 건가? 네. 벽담청교 결이라. 푸른 연못은 맑아서 희고 깨끗하구나. 옆에 이제 냇물이 흐르는데 거기도 보니까 깨끗한 물이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가을달은 환하게 떠 있고 내 마음에 이 환한 그 마음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데 내 정신은 또렷또렷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내 생명력은 계속 흐른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환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무엇으로도 무물 심비유요 무엇으로도 견줄 바가 없으니 어디에 견주겠는가. 여하교하설이요 어떻게 나를 졸라 말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 설명하겠노. 이 마음을, 이 청정광명한 이 맑고 깨끗한 그러면서도 또렷또렷한 이 마음, 이게 이제 이 스님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본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뛰어난 성각자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느끼는 바, 나의 삿된 마음이 사라지고 내 본연의 마음이 드러날 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그러니 이거를 완전히 꽉 채우고 있는 거 얼마나 그 가을달과 같은 게 양기가 강색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넘치는 게 아니고 가을 밤이니까 넘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청기는 청정광명한 그 마음을, 그 다음에 시냇물이 흐르는, 계속 졸졸졸 흐르는 장덕부지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 유지되는 그거 불화를 설명한 시입니다. 네. 뜻이 비슷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원효대사. 우리 이 원효대사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해골바가지가 스승입니다. 스승 없이 이경지까지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위대하신 우리의, 꼭 종교를 떠나가지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영적 단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청산 녹수는 진아면이라. 푸른 산과 녹수, 푸른 물은 진실로 나의 명목이라. 이 산과 이 물이 깨끗하고 초록빛으로 환한 그 신라시대 그쪽을 보면 이게 바로 내랑 똑같구나. 내 본래의 모습이 이 산과 물처럼 깨끗하면서도 훤하구나. 명월 청풍 수주인이요. 밝은 달과 시원한 바람이 누구가 주인이고, 이게 맑은 달과 바람이 계속 맑은 달과
밝은 달과 바람이 싹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면서도 뭔가 생명력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이게 과연 누군가? 마귀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러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마라. 진진 이게 살살인가요? 진진 찰찰인 것 같은데. 찰찰법 왕신이라. 이 티끌티끌과 이게 절절인데 이 모든 온 세상 티끌과 이 큰 어떤 찰나의 찰이죠. 이게 찰나할 때 티끌과 모든 어떤 찰나 큰 그거 온 세상의 티끌마다 법왕 부처님의 뭡니다. 주인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두 all 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다. 꽉 차가지고 모든 생명이 꽉 차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호탕한 그 마음을 이런 어떤 이치를 알았을 때 호탕한 마음이 딱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우리 생명력과 함께 양기 강세, 장덕부지하는 어떤 우리 생명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꽉 차 있으면 음기도 꽉 차 있다. 이게 이제 음양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하나다. 음양은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다. 자꾸 음기는 어떻고 양기는 어떻고 하면 안 된다. 양기가 보충이 잘 되면 당연히 음기가 보충이 잘 돼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음양이 교류를 이렇게 잘 섞이고 있는, 서로가 잘 조화되고 있고 서로가 양과 음이 잘 교류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건강의 척도다. 근데 이제 근대 한의학은 음기 부족만 자꾸 내세웁니다. 그 이유가 후대 의가들은 혈을 음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내경에서는 혈에 대해서 심주혈이라는 분명히 했습니다. 심은 뭡니까? 열입니다. 화. 근데 마치 음이라 해가지고 수인 것처럼 후대 의가들, 금원 사대가들이죠. 유화관과 그 무리들. 지금은 많이 이제, 근데 이게 구석구석에 동의보감이라든지 여기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게 많이 좀 벗어난 듯한 느낌도 있지만, 아직 국내 한의사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의학입문이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방약하편에 많이 녹아있습니다. 네. 내경과 후대의가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요. 담음에 대해서도 내경에서는 담음할 때 음을 수로 봤습니다. 수. 근데 후대의가들은 담이 자꾸 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지니까 뭉치고 이제 어린다는 표현 쓰거든요. 이제 곰탕을 끓이면 고기 국물들이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게 서로 뭉쳐가지고 묵처럼 되는 것처럼 이 음이 되는 거는 차지기 때문에 모이는데 이 담이 되는 거를 자꾸 화 때문에 칠정으로 인해서 뭐 이런 걸로 화로 자꾸 봤습니다. 그래서 담이 있을 때 열약을 자꾸 쓰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에 대해서 후대 의가들은 풍이 생기는 원인을 습생담, 담생열, 열생풍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풍으로 인해서 풍열이 뜨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내경은 아니고 석곡은 하허상실이다. 아래쪽이 비니까 위로 훅 바람이 부는 거다. 열도 아니고 이게 아니다. 허해서 그렇다. 허해서. 특히 아래쪽이 허해서 그렇다. 그래서 후대의라든 이런데 전부 다 고한한 약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내경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화의 기운을 도와야 되고요. 담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의 기운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을 잡기 위해서는 허한 거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생뚱맞게 여러분들 강의 하다 보니 너무 이제 이쪽으로 몰아가면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까봐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입니다. 다들 아마 보셨죠? 로사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 로사님. 자, 반갑고요. 자, 어린 왕자. 예. 보겠습니다. 프린스, The Little Prince.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이제 꺼내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양기강색.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는 딴 건데. 흔들리지 않음. 양기강색, 굳건함. 양기로 꽉 차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의 어렴풋한 기억을 보면 그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이 이제 여우와 그죠? 장미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애틋한 도움되는 참 명언들을 남겼던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생텍쥐베리는 집안이 매우 부자였습니다. 매우 부자였고 그래서 별명이 어릴 때 태양왕이었답니다. 태양왕.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우리 아들을 태양왕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워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었답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치이고 해가지고 항상 밑바닥을 키웠는데 자,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어린 왕자를 죽였는가? 예.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 자, 좀 등골이 싸하죠? 누가 죽였죠? 여러분 누가 죽였죠? 장미가 죽였나? 아니면 너밤나무가 죽였나? 여우가 죽였나? 뱀이 죽였나? 뱀에 물려 죽죠? 뱀에 물려 죽습니다. 자, 이 책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서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이 장미에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야. 공을 들여야만 소중한가요? 좋은 거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들 피카소의 어떤 그림, 모나리자 다빈치 그림, 당신이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보충해서 소중합니까? 그리고 애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한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 얘기에 토다실 수 있으면 한번 토달아 보십시오. 여기서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겉모습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어떠한 행위를 하지만 내가 너를 다그치고 뭐라 하고 구박하지만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이 말이죠.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불안이 행복인가요? 불안이 행복인가요? 왜 불안해야 합니까? 그냥 좋은 거지요.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겠지. 넌 내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길들인다. 누가 누구를 길들인다는 거죠? 짐승을 길들일 때 길들인다는 단어를 씁니다.
길들여야 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내 자식이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제일 처음에 어린 왕자는 장미가 자기 별에 무슨 B175인가 그 별에 있는데 장미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까 수천 송이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줄 알았던, 그래서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러면서 또 장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은 너 때문이야. 실제 이 생텍쥐베리의 부인을 고메즈가 이제 생텍쥐베리가 나의 로즈, 프랑스어로 했겠죠. 마담 유아 로즈 이렇게 로즈라고 불렀답니다.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책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사막을 지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사가 지나가지고 사막에 추락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죠. 그러면서 대뜸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양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양을 그려줘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상자를 그려줬어요.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라고 하니까 좋았다고 합니다. 자, 양이 왜 필요해? 라고 하니까 양이 너무밤나무를 먹고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물 뭐죠? 장미도 먹습니다. 즉 양으로 가지고 이 장미를, 밤나무도 없애야 되지만 장미도 없애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이 자기의 그 속마음이 들켜버렸죠.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상자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는 내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해결책인지, 장미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 도마뱀이란다. 이제 보아뱀한테 이제 코끼리가 잡아먹히는데, 코끼리가 굉장히 온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온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해. 책임이 있다.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책임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는 해 지는 풍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번씩 봅니다. 여러분들 해 지는 거 40번씩 보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어떤 이 모리츠 슈레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요.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 그 전에 정신분석학을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정신 분석하면서 이제 자기가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걸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나름대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상당히 이거를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했냐면, 아이들 공부를 할 때 이런 어떤 이런 도구를 사용했어요. 도구를. 애들이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잘 때에도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족쇄를 찹니다.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독일에서 이 억압된, 처음에는 굉장히 착하고 이제 명석한 사람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시대가 터지냐면, 예, 뭐죠? 갑자기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인 히틀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광폭한 폭력이 나오게 되니 억눌렸던 이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이 모습을 보고는 죽음 직전에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폭력성에 대한 이 연구를 마지막에 하고 갑니다. 이 내용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억누르는 얘기인데요. 너는 너무 민감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혹시 입에 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넌 그냥 내 말 듣기만 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나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넌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넌 그게 문제야.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 이런 어떤 걸로 사람을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치 미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면의 어떤 그 마음이 갇혀버리는, 활동하지 못하고 정지해버리는 그런 게 상대방을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마치 순종적으로 되지만 이 억누린 감정이 나중엔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그래서 이 작가는 이게 누가 어린 왕자를 죽였는가? 작가는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에서 결국엔 장미와 여우가 이 순수하고 착한 영혼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영롱한 그 영혼을 장미와 여우가 병들게 해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기서 꺼냈냐면, 우리는 흔히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순수하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순수함만 있으면 절대로 쉽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실제 부처나 예수, 기타 성각자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이 깨달음을 깨우쳐갑니다. 부처는 30살이 넘었고요. 예수도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뭐 여러 기록이 있다면 결혼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선과 악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모습이 좋은 면만 있다, 나쁜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해야만 외부 사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해집니다. 이게 이제 실은 내경에서 말하는 양기강색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남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힘세게 꽉 해가지고 굳건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기강색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양기강색을 이해하셔야만 정확하게 양기강색을 이해합니다. 시간 이거 하다 보니까 다 지났네. 있으라고 내 준비 많이 했는데. 바람.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 마치고, 제가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얘기가 선과 악,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면의 그런 모습을 했을 때 파우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량한 인간은,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면 안 되는데.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량한 인간은 아무리 어두운 충동에 휩싸이더라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있다. 선량한 인간은. 그리고 방황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음악이나 하나 들어볼까요? 틀면서 해볼까요? 안 되겠다. 합시다. 거기에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그 선량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양기강색의 마음으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이 메피스토가 참 유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헬레나 또 이제 나오고 뭐 여러 여성분들로 꽂히고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떤 걸 합니다. 아무튼 이제 유혹에 많이 하지만 이 얘기는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철학, 필로소피인데 필로소피 맞습니까? 필로는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철학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질 것인가가 상당히 그 삶에, 그 사람에게, 이 사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 소문의 철학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양밀레고에서 내가 이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굳건하고 용기를 가지고 음평양비, 음도 평평하게 하고 양도 빽빽하게 해가지고 잘 순환되도록 소통과 화합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로서 이 양밀레고를 하자는 게 소문의 철학입니다. 저는 이 철학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주구장창하게 말이 좀 길었네요. 이러한 삶으로 하면 이런 철학으로 살게 되면 삶의 태도가 우리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면 주눅이 들어 눈치만 보고 창의력을 말살시킨다. 내 자신이 스승이 될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된다. 누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환자 보고 두렵고 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아니면 친구, 동료, 여러분들한테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존과 함께 스스로가 해나간다는, 스스로가 스승이 된다는 그 믿음 아래 정진하게 되면 성장할 것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소라쌤, 안녕. 여러분, 안녕.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